12세기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호겐의 난과 헤이즈의 난에서 승리한 키요모리는 점점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무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태정대신이라는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타이라 일족은 헤이케라 불리며 온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헤이케는 천황가를 능가하는 권력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헤이케의 횡포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키요모리가 죽자 헤이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벌 무사 가문인 미나모토 씨, 즉 겐지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그의 동생 요시스네가 이끄는 겐지군은 헤이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이치노탄이 전투에서 패한 헤이케는 수도를 떠나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린 안토쿠 천황과 삼종신기를 모시고 떠났지만 이미 운명은 정해진 듯 했습니다. 1185년 3월 헤이케는 단노우러라는 좁은 해협에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시모노세키 앞바다였습니다. 헤이케의 대장 타이라노 토모모리는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다. 무사답게 싸우다 죽자. 겐지군도 해협의 반대편에서 배를 정렬했습니다. 요시스네가 선봉에 섰습니다. 바다 위는 고요했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정오 무렵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서로 충돌하고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류를 이용한 헤이케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바뀌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겐지군이 헤이케의 배에 올라타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헤이케 편에서 가장 용맹한 무사는 타이라노 노리츠네였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무력으로 겐지, 무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양손에 장검과 단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노리츠네는 요시스네를 발견하고 그의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시스네는 재빨리 8척의 배를 건너뛰며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전설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헤이케의 패배는 명확해졌습니다. 무사들이 하나둘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습니다. 토모모리는 무거운 닻을 몸에 묶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안토쿠 천황을 돌보던 니노아마라는 궁녀가 천황을 안고 말했습니다. 바다 아래에 또 다른 도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8살의 천황을 안은 채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삼종신기 중 신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헤이케 무사들이 갑옷을 입은 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다는 시체로 가득 찼고 물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살아남은 헤이케 무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43명의 궁녀만이 살아남아 근처 어촌 마을에 숨었습니다. 화려했던 헤이케는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단노우라 바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무사들의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부들은 말했습니다. 헤이케 무사들의 혼이 아직도 바다를 헤매고 있다. 매년 4월 24일이 되면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노우라 바다에서 이상한 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의 등껍데기에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얼굴이 아니라 잔뜩 인상을 찌푸린 무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와 입이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에 찬 무사가 등껍데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부들은 이 개를 헤이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이케의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단노우라에서 죽은 헤이케 무사들의 환생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사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개로 환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껍데기의 무사 얼굴은 그들이 죽을 때의 분노와 고통이 새겨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부들은 헤이케가니를 잡으면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선조들이다.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만약 실수로 잡혔다면 합장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관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사 얼굴을 한 개를 보면 바다로 돌려보내라. 그것은 우리의 선조이자 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렇게 헤이케가니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의 손길로부터 보호받으며 번식했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되자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 개의 등껍데기는 사람 얼굴을 닮았을까? 어떤 과학자는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 진화생물학자 줄리언 헉슬리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인위 선택의 결과다. 사람들이 무사 얼굴을 닮은 개를 바다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진 개만 살아남아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개 등껍데기는 울퉁불퉁합니다. 근육이 붙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노우라 전투 이전에도 간혹 사람 얼굴을 연상시키는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 이후 사람들은 그런 개를 보면 헤이케 무사를 떠올렸습니다. 이 개를 먹으면 무사의 혼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더 많이 닮은 개일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 얼굴을 닮은 개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끼리 번식하면서 그 특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자 헤이케가니의 등껍데기는 거의 모두 무사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 선택의 힘입니다.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행동이 생물의 진화를 이끈 것입니다. 가축이나 농작물이 인간에 의해 개량된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헤이케가니의 이야기는 전설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무사들의 환생이라는 전설적 믿음이 실제로 개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단노우라 바다에서는 헤이케가니가 살고 있습니다. 잔뜩 인상을 찌푸린 무사의 얼굴을 한 채로 바다 밑을 기어다닙니다. 그들은 800년 전 전투에 산 증거입니다. 현대 일본에서도 헤이케가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개를 먹지 않습니다. 단노우라 근처의 박물관에는 헤이케가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신비로운 등껍데기를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사람 얼굴 같네요. 헤이케 무사들의 혼이 정말 개가 되었을까요? 헤이케 모노가타리라는 고전 문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원정사의 종소리는 재행무상의 울림이어라. 사라쌍수의 꽃빛은 성자 필수의 이치를 드러내도다.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강한 자도 결국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헤이케가니는 바로 그 교훈을 바다 밑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잊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속에 새겨집니다. 헤이케가니는 일본인들에게 무상함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영화를 누리던 헤이케도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의 등껍데기에 새겨져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이케가니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단노우라 바다는 여전히 푸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 바다 밑에서 헤이케가니들이 기어다닙니다. 무사의 얼굴을 한 채로 800년 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보며 역사를 기억합니다. 헤이케의 번영과 몰락, 그리고 무사들의 명예와 비극을. 헤이케가니는 오늘도 바다 밑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